딸아이 치료비가 한 달에 350만 정도 들어가요. 한국GM 쪽 서비스를 30년 정도 했었어요. 연봉은 작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들 하나가 있어요. 병신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저 게이트 울컥하는데 죄송합니다. 못난 남편 만나고 못난 아빠 만나갖고 아주 고생하는데 여태까지 일하느라고 좋은 데도 제대로 못 가보고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도 가보고 화목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있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애가 아프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세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큰애는 해군에서 지금 있고요. 둘째는 지금 15살인데 장애가 조금 있고 재활 치료 다니고 하느라고 집사람이 좀 고생이 많죠. 지금은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출근해야죠. 보청기 판매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거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GM 쪽 서비스를 30년 정도 했었어요. 한국GM이라면 그 자동차 회사. 예. 딸아이 치료비가 한 달에 350만 정도 들어가요. 제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연봉은 작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도저히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자영업이라는 게 내가 또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택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사장님의 미래 그리고 또 가족의 미래를 그렇죠. 위해서 알아보시다가 보청기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매장은 몇 시부터 여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9시부터 업무 시작인데요. 오늘 좀 늦은 것 같아요. 이게 늦은 거라고요? 네, 저는 보통 7시 20분, 7시 30분이면 도착해서요. 청소할 거 청소하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가서도 공부를 해요. 그러고 이제 9시부터 영업 시작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간상으로는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해놨는데요. 고객분들이 있으면 뭐 더 늦게까지도 하고 기다려줄 수 있겠냐면 당연히 기다려줘야죠. 매장이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앞에 부산 백석동입니다. 아, 이거 상가 건물에 있나 봐요. 네, 여기 오피스텔. 규모가 꽤 크네요. 그래도 고객님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검사하려면 청력 부스도 있어야 되고. 아, 청력 부스. 네, 여기 청력 부스입니다. 청력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헤드폰 끼고 청력 검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청소부터 좀 할게요. 직원분이 따로 안 계시는 거예요?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 끝나셨어요? 옆에 헌혈 유공자? 헌혈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헌혈 은장이라고 해서 30회 이상 하게 되면 적십자 회원해 주는 거고 저거는 50회 이상 하면 주는 겁니다. 딸아이가 좀 그러니까 남한테 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헌혈에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금 한 70회 정도 됐거든요. 100번은 채워야죠. 이게 참 제가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따님의 역량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젊었을 때는 좀 그랬어요. 지금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들 하나가 있어요. 병신이라는 말을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저 게이트 울컥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 초부터는 불석 행정지원이 밥 뒤에 있거든요. 얘기를 해서 진짜 청력은 안 좋으신데 진짜 내가 돈이 없어 진짜 어려우신 분들 어른분들한테는 네. 한 달에 한 분 정도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뭐 본사센터랑 상관없이 저- 원장님이 이제 개인 의사잖아요. 네. 가격이 보통 한 8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제일 좋은 거는 300만 원대까지는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도 솔직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더불어서 둥글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그러면 이제 사업하신 지 한 2달 됐는데 실적이 괜찮았나요? 저번 달에는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은 올렸고요. 거의 한 16대 정도 판매를 했어요. 아, 그럼 이 영상 보시고 네. 나도 한번 보청기 사업에 뛰어들어 볼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네. 원장님 여기 창업비가 어느 정도 드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제외하고 최소한 6, 7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추려고 하면 청력 부스만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장비 값이 밑에 보면은
앰프하고 스피커도 있고요. 여기 다 스피커 달려 있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스피커가 많은 거예요? 보통 보청기를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소리가 있잖아요. 뭐 버스 소리도 있고 지하철 소리도 있고 심지어 변기 물려가는 소리, 지나가는 개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다 제어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요? 네.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난청인들은 좀 소리를 강하게 키워야지만이 기분이 나쁘다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 거기서 다시 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 어머님 같이 뭐 산에 등산 가셨는데 짹짹짹짹 새소리가 엄청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새소리야 라고 하지만 난청인들은 보청기를 꼈을 때 내 청력의 상태에 따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소리가 있다고 그거를 잡아주는 거죠. 요거는 사이렌 소리. 다른 거를 또 보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소리, 깨지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를 또 불쾌하시는 분들이 있고 에어컨 환풍기라든지 그런 거 소리에 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되게 날카롭네요 이 소리가. 그렇죠. 이제 그거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좀 사용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에 뭐 하려고 테스트했던 것보다 네.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훨씬 낫고. 네. 지금 고객님이 한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리 측정기라고 해갖고 귀 안에 용종류를 정확히 재서 보청기에 피팅하는 거거든요. 측정을 하게 되면 또 소리가 좋아질 거예요. 자, 고객님 껴보십시오. 방금은 뭘 정확히 또 측정을 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귀의 깊이, 넓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청기가 내는 증폭의 소리가 조금씩은 차이가 집니다. 2% 부족한 거를 채워드리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소리? 조금 맑은데. 네, 따로 특별히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따로 그런 거. 제가 보청기 살균하고 청소를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예. 아버님께서는 사용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신 거예요? 네. 이번에 처음이에요. 일상 요즘 노야보다도 TV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좀 하고 나서 좀 잘 들려요. 그 극명한 차이가 있나 보네요. 예. 이건 지금 청소하시는 거예요? 진공으로 해서요. UV 살균하면서 청소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고객님이 원하실 때마다 와서 오시는 분들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요? 예, 전국 어디든 간에 다 무상으로 해드려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사업 저희가 체어가 되는 저희는 거예요? 저희는 평생 사고 걸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브랜드는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스위스, 독일, 덴마크, 미국 그 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하세요 이게 아니고 고객님 청력 특성에 맞게끔 컨트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강점이 회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80만 원대, 300만 원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안에 들어있는 뭐 기술의 차이인 거예요? 기능의 차이죠. 옵션.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집에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지 비싼 거 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좀 그런 거 같아요. 맞춰드릴게요. 옛날에 쓰던 딴 데 쓰던 것보다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사용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두 달 정도 새로 바꿨는데 부드럽고 소리가 좀 또렷하게 자연스럽다랄까. 옛날에는 이게 크기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내 목소리에 내가 이제 골이 아파지더라고. 복합돼서 이게 참 자연스럽게 들리는 나한테 좀 친화적이랄까 그런 느낌이 받더라고. 기계음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자연스러운 그런 데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잘 들리고 그러니까 좋고. 자, 아버님 지금 어떠세요? 조금 더? 좋아요? 네. 이거. 오케이. 괜찮아요? 좋아요? 원장님이 처음에 맞추셨을 때 좀 잘 해주셨나요? 일단은 그 뭐라 그래. 아주 좋게 얘기해 줘야 돼. 딴 데 기계 살 때는 이렇게 뭐 끼고 놓고 들려요? 크게 들려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자체가 정확히 이렇게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더라고. 딴 데는 내 귀에 맞게끔 거기에 이렇게 맞춰주니까 자연스러운 게 뭐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런 기분. 네, 어서 오세요. 들어가고 그냥 딸내집에 왔는데 네. 아니 갑자기 이게 안 들려요. 보청기가?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좀 그럼 잠깐만 일단 앉으세요. 예. 바깥에 괜찮으시겠어요? 예. 잠깐만 앉으겠네요. 예.
잘 들리시죠? 아 이거 막 아까 목소리가 변형돼서 조그맣게 얘기 들으니까 안 쳐다보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 청소했으니까 다음 달쯤에 편할 때 닭가슴 한잔 드시고 오시면서 또 청소 한번 하시면 되니까. 서비스 받았으면 되나? 아니야 그게 다 포함된 거야. 네. 오케이. 아 예. 되셨나요? 네 아버님 예 이게 아이고 이거 시계가 안 되네. 호청기가 그래. 아 아버지 아버님 이거 청소 어떻게 하셨어? 한 두 번 봤는데 슬슬 소리 나고. 아 귀지가 이빨 꼈네. 그래요? 아니 근데 거긴 그런 것도 안 해주더라고 그거. 소리는 잘 맞아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귀지가 그 안에를 막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그래요? 들려요. 몇번 갔는데도 거기서 그런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조정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줘야 그래. 되는데. 아이고 지가 잘 찾아왔네 여기. 자 아버님 어때요? 어이. 그러니까 이건 기계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서 안에 귀지가 안에 꽉 막아버린 거 구멍을. 아니 처음 했을 때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잘 들리는데 참나 이거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게 자꾸만 아니야 저희 다 100% 무상이에요. 아니 여기서 온 것도 아닌데 이게 아 괜찮아요. 이게 너무 전례가 아 되는 컵도 아니면 돈 100만 원 주고 마시죠. 나 이거 잘해. 네. 아니 고마워요. 아 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보청기를 맞추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이것만큼 알고 구입을 하시면 속된 말로 호구를 안 잡힌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청력 검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몇 군데 다녀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편하게 설명을 해주고 검사를 어떻게 해주고 차후 관리가 어떻게 해주는지 그거를 일단 보세요. 보청기는 관리를 안 해주면 말짱 꽝이에요.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음이라고 해서 아, 순음. 예, 지금 보시면 저음대요. 올라가면 소리가 작아져요. 이제 요거로 청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선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어음도 있던데 어음은 자, 뭐예요? 어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하는 전치, 귀, 남, 해, 밀, 옷 이런 식으로 불러드려요. 아, 단어를요? 그렇죠. 안에서 답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틀린 거는 뭐로 대답을 했다, 맞은 건 맞았다.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해서 요거는 저희가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되면은 다시 오셔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는지 인지를 하는지 직접 고객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아. 그럼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근무했던 한국잼 서비스센터 가서 좀 영업 좀 뿌리고요. 아, 영업하러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일 없을 땐 영업해야죠. 일단 원래 음료수 하나 사갖고 가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는 어느 센터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GM 동일산 서비스센터라고요. 한 6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서 30년 넘게 직장 생활 하시다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힘들었던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고충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많았죠. 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또 괜히 한다고 해서 남한테 실수하지 않을까? 또 이 근처에 또 업계가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많았었죠. 왜냐하면 또 원장님 나이에 퇴직하시고 은퇴하시고 제 2의 삶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업이랑 직장 생활은 어떤 점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죠. 일단 직장 다닐 때는 일이 바쁘던 회사가 어렵던 뭐든 간에 때때면 월급 나오지만 자영업을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나오는 부분이니까 몸이 힘들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저는 이거 하면서 하루도 안 쉬었어요. 심지어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했어요. 초창기 때는 하시러 오시는 분보다 수리나 의뢰하러 오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판매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입니다 이제. 아, 여긴가요? 네. 이사님. 좋은 걸 나죠. 감사합니다. 어때요? 잘 돼요? 영화 몇 장 들고 갈게요. 네. 여기 부사장님부터 한번 다 털어야 되는데. 특히나 청각 안 좋잖아 여기. 그러니까.
아까 안 그래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성감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네, 이게 저 소음을 항상 접하니까 작업실 소음이 노출돼서 2층 같은 경우는 현금 도장이니 워낙 현금 두들기는 소리 이런 게 많으니까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직업병이죠. 정비계 임무를 뺏겨가지고 어떤 분이셨어요 예전에 일하실 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죠. 고객님들 매우 좋아하시고 정비 능력도 좋았고 탑이었죠. 그래서 놓치기 싫었어요. 이쪽으로 가신다 그래서 말렸는데 가서 잘 안 되면 되돌아오기로 했는데 글렀어. 어쨌든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유 그럼요. 여기도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렇죠. 쿠폰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갖다 놓으면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보청기 필요하시면 여기 가셔라. 폰 갖고 오시는 분은 또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그거 좋은 방법. 해주면 내가 여기서 네트워크에 적 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엄청 감사한 거지. 누가 이렇게 광고했는데 어딨어요. 우리도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실 거고. 이사님 소고기 사는 되겠는데?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래요. 식사 한번 합시다. 예, 그래. 그거 한번 상의 한번 해보자.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잘 해 나갈 거잖아요. 예. 이 일을 하시면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판매를 한다는 것보다도 난청에 대한 어려운 사람을 좀 같이 동감해주고 검사를 꼼꼼히 해서 그분에 맞는 보청기를 추천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보청기 하는 것처럼 진실되게 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달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 분이 처음에 오셨어요. 딸이 청력이 엄청 안 좋다는 거예요. 25살이에요. 딴 데 가도 이걸 잘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오셔갖고 일단 검사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해드려볼 때를 해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너무 청력이 안 좋으니까 제 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 어머니하고 둘이 한참 울었어요. 어머니는 또 딸이 2살 땐가 심하게 열병을 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못 듣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한참 그냥 둘이 손 붙잡고 울었죠. 그럼 그때는 원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어머님과 부둥켜 안고 좀 우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내 탓이다. 내가 열병을 앓았을 때 빨리 내가 알아채서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아졌을 뻔한데 내가 그걸 못해서 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청각 장애까지 갖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장애인 만들어놨다. 막 이제 그 얘기하시고 저는 또 저대로 딸내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모 마음이 안다고 한참 자꾸 울었어요. 오늘 원장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성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냥 편하게 제 하는 거 보여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보다도 난청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감을 하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판매를 한다는 식으로 진실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꾸려 나갈 것인지. 일단은 진실되게 해서 여러 어르신들도 공감도 하고 또 판매가 좀 늘어나면 2호점도 차릴 수 있고 3호점도 차릴 수 있고 저렴하게 진실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차리신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저 가족들 얘기하니까 눈물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다 뭐 고맙죠. 뭐 저한테 못난 남편 만나고 못난 아빠 만나고 가족 고생하는데 여태까지 일하느라고 좋은 데도 제대로 못 가보고 했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도 가보고 화목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한 가정을 끌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고맙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휴먼 스토리 화이팅!